네, 이번에 현역 의원으로서 이제 재선에 도전합니다. 아무래도 4년간 불광 1, 2동과 은평구 전역을 다니면서 다양한 소식도 듣고 또 민원도 해결하고 사업도 추진하고 하면서 좀 더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접근을 해야겠구나. 또 재선 의원에 힘 있는 의원으로서 좀 더 과감한 정책 추진에도 힘을 실어야 되겠구나. 그런 다양한 의견들과 함께 또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열심히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재선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.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일 겁니다. 그리고 이 지역 구분 없이 대한민국 전체가 고민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은평구 같은 경우는 배드타운으로서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고, 또 그렇다 보니까 외지에서 또 개발과 관련된 이슈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. 실제로 은평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0여 개 이상 또 개발을 추진하시겠다는 의향을 주민들께서도 내시고 외부에서도 갖고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. 또 그리고 이런 개발과 관련된 이슈들이 또 제 지역구인 불광 1, 2동에 현재 신속 통합 개발과 그리고 3080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많이 지역이 지금 조금 과열돼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. 그만큼 또 주민들께서 요구사항도 많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집중적으로 은평구에서 또 준비하고 또 챙겨보고 또 대안을 또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. 일단은 불광 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3호선, 6호선 그리고 GTX-A까지 해가지고 트리플 역세권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된 아파트형 도시 정비형 그런 구조물 자체나 이런 주거 환경 자체가 상당히 빈약한 편입니다. 특히나 이제 구릉지대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불광 2동 같은 경우는 오래도록 교통의 이 골목이라든지 교통의 통행에 아주 방해 요소가 많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차량도 많아지고 사람과의 교행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이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. 또한 또 주거 지역도 상당히 이제 노후도도 오래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지금 많은 요구를 하고 계신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된 정비 사업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시고, 실제 주민들 스스로도 지금 이제 자발적으로 다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불광 2동 같은 경우는 지역의 낙후성과 그리고 주거 환경의 개선, 정주 조건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고요. 또 불광 1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다 불광 2동에 비해서는 아파트는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비슷한 요건들로 인해서 특히 불광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주변으로 도시 정비가 더 이루어져야지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좀 개선되지 않겠나, 이런 요건도 있고, 도시공원에 대한 정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현재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. 사실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. 근데 그 중에 또 하나를 뽑으라면은 일단은 이제 제가 역할이 의원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의회 회의 장면을 생방송으로 우리 국민들께 직접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게 한 부분이지 않나 싶었는데요.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영상이나 이런 방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 노하우와 같이 접목된 상태에서 또 우리 의원들께서 같이 동의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가 언제든 이렇게 열리는 날 홈페이지를 통해서 핸드폰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된 부분이지 않나. 그리고 결국에는 주민들과 많이 소통을 하면은 오해 요지도 적어지고 그만큼 서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불신의 벽이 좀 많이 낮아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도 오히려 더 높아지시고 또 평가를 하실 때 제대로 평가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. 사실 물리적 공간인 의회를 와야만이 이 의회의 회의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내용들에서는 제약이 상당히 많았고요. 특히 은평구 같은 경우는 그런 접근성 자체에 대해서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의 장벽이 상당히 높았습니다, 그동안.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낮출 수 있었는데, 그래서 앞으로는 이 생방송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, 그리고 또 쉽게
집권하고 또 많은 분들께 알리는 게 이제는 다음 목표로 좀 삼고 있습니다. 저는. 처음부터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. 근데 저도 사실은 처음부터 다 되지 않겠다는 생각했어요. 왜 있잖아요. 내가 10개를 내놓고 그래 그중에 8개만 취해가라 이런 식의 것들 때문에 사실 했고요. 근데 이제 요게 해놔놓고 나면 익숙해지면은 이제 그 다음 것도 가고. 근데 이제 이게 뭐 정치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의원 개개인에 대한 또 정치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한 번에는 열리지는 않겠으나 그까지는 그 다음 건 다음 쉽게 가지 않겠습니까? 아무래도 이제 재선 의원으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초선 의원 때보다는 더욱더 사실은 전문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또 초선 때도 다양한 습득을 했지만 역시나 행정에 대해서 초선의 배경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또 전문적인 부분으로 특화시키고 또 그 특화된 부분을 가지고 또 주민들께 또 혹은 우리 구청이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분들께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그동안 재무건설위원회로 활동을 쭉 해왔는데 또 재무건설 자체만 놓고 보면은 사실 복지하고 이 결합되는 형태들의 사업들이 이제 최근에 상당히 많아졌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복지 부분도 그동안에 제가 복지 부분과 관련된 전문 분야도 또 새롭게 또 스스로 학습하고 있는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재무건설과 복지가 조금 더 결합될 수 있는 전문성적인 사업이라든지 또 제도 이런 개발에 좀 더 힘을 쏟고자 합니다. 예,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의회 또 은평구청의 행정에 대해서 우리 은평 구민들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개인적 좀 바람이 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은평 구민 여러분들께서 좀 더 많은 의견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사실 지난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저한테 가장 큰 힘이 됐던 부분이요. 주민분들의 민원사항이었습니다. 민원사항 덕분에 제가 구정질문도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었고 또 5분 발언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주민분들의 적극적 의사표시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의원들의 역할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때 은평구청이 조금 더 공정하고 정당한 행정집행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민원을 많이 접해본 결과 결국에는 우리 주민분들의 말씀들이 다 답이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오히려 우리 주민들 덕분에 우리 은평구민이 언제나 옳습니다라는 이런 정치적 신념도 가지게 됐으니까요. 우리 은평구민 여러분들께서 좀 더 많은 의견 개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